네, 정치 여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완패로 국민의힘은 수습책 마련을 두고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긴급 최고위원회도 취소하고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1대1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 비공개 면담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고위원들 얘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원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도권의 민심, 정서, 또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건 전혀 거론이 안 된 건가요? 네, 전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있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당연히 책임감은 가져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온 김기현 대표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구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론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김기현 대표와 직접 비공개 면담을 가진 장해찬 최고위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위원은 저 앞에 화면에서 뺐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해 드린 것보다. 여기서 말하면 비밀이 되나요? 그렇죠.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의 고심도 아주 깊었다라고 느꼈고요. 무엇보다 전제를 먼저 깔자면 그 누구도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총선 승리까지 당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표께서 개별 면담으로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는 일요일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총 전후로 해서 뭔가 당의 새 신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 앞서서 말씀드리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결단하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 면담을 마치고 와서 기자분들 앞에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정말 뼈를 깎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일부지만 네. 혹자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지역 선거일 뿐인데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런 안일한 인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고 총선 준비 태세 만전을 기하는 하나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골쇄신이라는 표현을 대표께서 어제 쓰셨는데요. 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또 가감없이 전달드렸습니다.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도 열렸지만 8분 만에 끝났다고요. 근데 사실 비공개 최고위보다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사전 최고위에서 저희는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사전 최고위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요. 네. 최고위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주행 원내대표가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좀 짧게 가름이 되었죠. 네, 지도부 사퇴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김기현 대표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지도부 사퇴라던가 김기현 체제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일단 적어도 저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부 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책임과 반성 의지를 국민과 당원분들께 강하게 보여드려야 한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수위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 일각에서 여당을 향해서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반대편 입장에서 지금 여당 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 당의 위기감을 감지하는 그 레이더가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이한 자세 그리고 또는 오만한 자세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사실 개별적인 면담도 한다 하고 의원총회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정리된 결론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선거의 결과가 나온 지도 벌써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는 그럴 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과 성찰, 반성 그것도 다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우리끼리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까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가봤자 사실 그런 메시지는 임팩트도 없고 의미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지금 골든타임을 굉장히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떤 특정한 기구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조기 총선 체제로 가동하겠다라는 건 또 다른 이제 기구를 계속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체제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이번 선거 참패의 뿌리는 결국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본질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과연 모르시겠냐. 국민들도 다 아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늬만 변화, 무늬만 반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장희철 최고. 지금 박 최고가 한 얘기가 이 혁신도 골든타임이 있다. 시간 지나면 별 소용 없다. 근데 김기현 대표도 그래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열릴 의원총회가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전후로 어떤 결론이든 나와야 되겠죠. 다만 우왕좌왕하는 혁신으로 혼란을 더 초래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를 들어보면 이 김은경 혁신이 뜨기까지 이래경 이사장 혁신위원장 임명했다가 천안함 막말 발언으로 좌초되고 김은경 위원장 앉혔는데 민주당 혁신위가 혁신을 하는 게 있나요? 친명체제 강화시키면서 본인의 개인사와 관련된 구설로 오히려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정말 집권 여당은 더더욱 또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돈된 혁신의 방향타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냥 미봉책으로 단순히 면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표할 것이었다면 어제 결론을 내렸겠죠. 네. 그런데 오늘의 개별 면담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를 아주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주말 의총이라는 상황에서 지금도 개별적인 의원들의 인터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의원총회에서도 또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쇄신할지 알리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 그리고 강서 을에서 내리 3선을 하기도 했던 김성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 가시죠. 표차이도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키우고 또 수도권 문제가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네. 그런 당위성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패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솔선수범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누가 낼 거냐. 그건 지도부의 이 선거에 계획하고 만들었었던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자꾸 미봉책으로 가면은 우리 원외위원장들 이제 연방장이라도 받겠다. 일곱 여덟 번 전화 주셨는데 당정 관계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각자 역할이 분담된 가운데 당은 당이고 정부는 정부예요. 용산은 용산이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이 이게 국민의힘 당인지 안 그러면은 정부 용산의 당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내년 4월 총선은 당이 치르는 거지 용산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에요.
네, 뭐 장해찬 최고위원한테는 지금 뭐 여러모로 지금 불편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감당해야죠. 예, 사선의 홍문표 의원, 그 원외위원장들이 연판장까지 예고했다. 김기현 지도부를 상당히 좀 압박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얼굴 전체를 바꾸는 성형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보탰더군요. 이번에 쇄신이 그럼 당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꾸는 쇄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말 사이 김기현 대표가 결단해서 답을 내놓으면 당 안팎의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요. 지금 뭐 오늘 최고위원 면담 이후에도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저나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최고위원들이 고강도 쇄신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이렇게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진인 분들,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필요하고 감사합니다만 이것이 자칫 공천받기 어려운 처지에서 내 공천 달라고 판을 흔드는 꼴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여당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저도 오늘 고강도 쇄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도 네. 제가 아마 제일 세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총회라는 정해진 절차가 지금 이틀 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뭐 2주 뒤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뒤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정돈된 의견을 내야 하고요. 기본적인 정서 자체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혁신을 하자는 것이지 김기현 대표를 흔들자는 최고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대전제 아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출되면 김기현 대표가 잘 융화시켜서 결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서민 최고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이른바 참패, 완패죠. 완패의 책임이 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지적들이 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여당의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명하복식 당정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쇄신에서 많은 이 당내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 아마 그 당정 관계 재정립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나 수식적이고 사실 이른바 뭐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쓴소리 하나, 직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구조, 그렇게 굉장히 경직되고 경색된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민심을 읽는 속도에 비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는 대통령실에 뭔가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용산 대통령실 이중대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의 참패를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사실 이건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태우 후보자를 유죄 판결된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확정 판결된 지 3개월 만에 특별 사면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공천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하지만 그 사이에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통정리하고 또는 김태우 후보의 후보 등록을 막거나 만류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후보 공천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김태우 씨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거는 총체적인 실패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의 실패,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그 중간에서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리더십 부재의 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다 같이 좀 부추기고 김태우 후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같이 숟가락을 얹었던 이런 분들,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저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당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장채국께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책임은 뭐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 김기현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 연판장 왜 돌리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해라. 이런 걸로 갈 것이다. 이건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마 내용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봐요? 이게 지금 어쨌든 대규모 실패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으면 그게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처방전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또 온도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걱정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장해찬 최고 입장에서 좀 걱정스러울 만합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틈을 타서 축제를 벌이는 일부 분들이 있거든요. 선거 패배라는 게 당 전체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잘 됐다는 듯이 뭔가 판을 벌리는 분들과 정말 이 당이 잘 되길 위해서 충정으로 쓴소리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정책이나 공약과 관련해서도 빌라를 아파트로 내세운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많은 세입자 인구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공약일 수도 있었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죠. 다만 제가 지도부로서 원인 분석을 잘못하다 보면 책임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가 먼저 반성하자는 모습을 내부에서 가장 목소리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당이 공천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선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많은 여당 당정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당정 관계는 없었다고 저희 당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 수직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지금처럼 당정 간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당 고위 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활발했느냐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된 부분도 당의 요구가 많이 관철이 되었었고요. 사실은 선거 이전부터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민심을 더 자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이 책임을 지금 당이 우선적으로 져야 되는데 당이 먼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좀 덜 지고 싶어서 대통령실로 공을 넘긴다? 이건 비겁하고요. 만에 하나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적 쇄신이나 정무 라인에 대한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그 대통령실의 몫인 것이지 저희 당이 우리가 이 정도 책임지고 쇄신하니까 대통령실도 이렇게 책임져라 마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서민 전 최고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지금 여당이 정확한 원인 분석 그리고 처방전을 내놔서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러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쇄신과 혁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총선이라든지 이런 보궐선거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패배했을 때 지도부가 빠르게 책임을 지면 질수록 그 뒤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국민들 앞에 우리가 실패했다 그리고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사실은 얘기도 잘 나오지 않고 그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하기까지 이렇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주말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본심은 이 체제를 정말 개선할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해야 된다, 여러 쓴소리 경청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변할 거였으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정무직 당직자들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는 최고위원 내에서도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사퇴해야 된다 또는 사퇴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데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한 아마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봤을 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볼 만한 임팩트 있는 혁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어쨌든 역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정치평론은 남의 당 이야기할 때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 무책임의 대명사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대선지고 지선지고 본인 사법 리스크 투성이인데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당대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걸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고강도 쇄신하자고 젊은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의 당 이야기일 때 정확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많이 삼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하는 수준의 반성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말 동안 더 고심하고 숙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성민 전 최고가 한 분석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셈이네요. 아니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당 대표를 바꾼다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굉장히 여러 지금 홍문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그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쇄신하는 고강도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